주요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손석구 기자 나왔습니다. 네, 손석구 기자. 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 통합을 강조했어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사실 새벽에 당선이 확정 지은 뒤에 두 차례 소감을 밝혔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역시 이번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국민 통합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먼저 강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 사람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디지털 정부에 기반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생을 또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자영업자, 특히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위해서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래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메시지도 국민들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더욱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주의에 위협하는 병폐들,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병폐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도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미동맹, 네. 한미동맹 얘기도 했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하고 좀 일찍이 통화도 했는데 네. 이 한미동맹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언급을 했습니까? 네,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옹호하면서 미국과의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언급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라는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조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그런 관계 하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추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놨고요.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고 북한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를 하되 남북 간의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제한 부분, 강력한 국방력, 즉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북 관계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앞서 새벽에도 당선 소감을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소감의 대부분을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데 할애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새벽 4시경에 이제 당선을 확정 지은 뒤에 자택을 나와서 상황실을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대선을 당이나 후보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라고 말하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당선인은 이어서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선거 과정이 또 녹록지 않았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질의응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질의응답을 먼저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아주경제 김슬기입니다. 일단 저도 당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모두 발언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를 하실 건지 예컨대 기자들과의 만남을 몇 회 가지신다고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 경우로 국민과 소통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좀 국민과 소통을 하시겠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 앞에 자주 서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많이 제게 던져주십시오. 네. 네, 답변 되셨습니까? 일단 정부를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디지털화 돼 왔는데 그걸 이제
원 플랫폼으로 구축을 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그거는 뭐 우리 단순한 소통의 문제를 떠나서 정부의 그 어떤 공공 서비스와 또 국민들의 그 어떤 바램과 이런 것들이 서로 양방향으로 왕래를 하면서 그 국민들의 뜻을 더 받들고 행정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네, 그건 뭐 그 정부의 이제 앞으로 그 국가 행정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 기자분이 말씀하신 그 국민과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소통 문제는 어쨌든 우리 언론을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정주희 기자 계속 손 드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TV 정주희 기자입니다.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제 곧 꾸려질 텐데 오늘 오전에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내정이 됐고 장제원 의원님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좀 어떻게 인사 구성을 생각하고 계신지와 이 인수위원회는 국정 그 방향을 좀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일 텐데 좀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인수위원회를 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네. 좀 구상을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출범을 시키겠고요. 그리고 뭐 당선자 비서실은 그 이제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또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한 2달간의 이제 일들인데 하여튼 좀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그 빨리 그것도 조직을 해서 네. 인수위원회를 또 지원하는 그리고 또 중요한 그 인사를 검증하고 하는 그런 초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원래는 이런 거를 선거운동 기간에도 좀 준비를 해 놓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뭐 사정상 그러지는 못했고 하여튼 좀 신속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 이동환 기자. 네, 연합뉴스 이동환입니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서 정권을 넘겨받게 되셨는데 네. 향후 이제 문재인 정권 전 정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실지가 궁금하고요.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시면서 수사가 좀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 그거 하나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현 정부와 잘 협조해서 국민들께 불편 없이 정부 조직을 인수하고 또 그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일들 중에 저희가 계속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저 대장동 얘기는 뭐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기 좀 외신들 많이 와 계신데 외신에서 한 분만 좀 하고 다시 그 내신 기자분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사히 신문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일본 아사히신문 스즈키 타쿠야 기자라고 합니다. 예, 단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있습니다.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시다 총리랑 그 어떤 관계 만들고 싶은지 그런 그 생각이 더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일 관계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게 이익이 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서 서로 공동의 그 협력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의 과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또 서로가 정리하고 해결할 문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의 공동의 그 미래의 양국 이익이고 또 우리 한일 미래 세대, 우리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지향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한일 관계를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이근하 기자. 예. 뒤쪽에 한 분. 네, 저 서울신문 이근아입니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어제 결과를 보면 사실 당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근소한 득표 차이였는데요. 그 배경에 사실 좀 젠더 갈라치기에 대한 전략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라는 분석이 이제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분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소한 표 차이 원인을 정확하게 무엇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의 성별 그 격차가 뚜렷한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셔서 통합으로 이끌어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 저는 어제 투표 결과를 보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남녀의 양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집합적인 그 평등이니 대등이니 하는 문제보다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았습니다만은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을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네. 네. 그 5분 질문을 다 마쳤는데 한 2분 정도. 예. 그럼 양범수 기자. 네. 조선비제 양범수 기자입니다. 네. 당선인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그 민생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릴 텐데요. 그 앞서 후보 시절에도 당선 즉시 이제 비과학적인 방역 지침에 대해서 철폐하겠다, 영업 시간 연장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실지요? 지금부터 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인들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또 이분들에 대한 긴급 구제를 포함해서 방역과 또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검토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전부 경제 문제, 또 방역 문제, 보건 문제, 의료 문제를 전부 종합적으로 다룰 그 인수인의 조직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 한 분만. 네. 그럼 전다빈 기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도 질문 나왔듯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어쨌거나 이렇게 합동이 되게 중요한데 안철수 대표 단일화를 했었는데 안철수 대표의 역할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님은 어쨌든 우리 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은. 네. 예,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누구셔? 어디시라고요? 네. 저 어디사의 누구시죠?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끼어들어서 동아일보 전주현 기자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내용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 당선 축하 인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효율적으로 정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하여튼 취임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그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뭐 그런 취재 얘기를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시는 거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질의응답까지 듣고 왔습니다. 먼저 손석구 기자, 오늘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먼저 그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하고 또 장제원 의원은 비서실장으로 하고 이런 인사 구성, 인수위 구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죠? 사실 이제 당선이 확정된 뒤에 그런 이제 보도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질문에서도 역시 나왔는데요. 사실 윤 당선인은 직접적인 답은 피했습니다. 네. 당선 후에 뭐 인수위원회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빠른 시일 안에 인수위를 구상을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또 다른 원칙은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하겠다라는 다소 좀 원칙적인 얘기만 꺼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여소야대 전국에서 합동이 중요하다 하는데 네.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했는데 또 안철수 대표 역할은 뭐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여기는 또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이것도 역시 우회적으로 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네. 신속한 합당이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대표가 당에서 여러 가지 도움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라면서 역시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초 바이든 대통령하고 11일에 예정이 됐었는데 이 통화가 그런데 그 미국 측의 요청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를 했는데 대체 어떤 내용이 나왔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 또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네, 뭐 기자회견 마지막 질문
질문이었는데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당선 축하 인사를 받았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문 대통령이 효율적으로 정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윤 당선인이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 통화 내용은 취임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논의를 기대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주고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면 또 한일 관계는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도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텐데 이 한일 관계 대응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거 네. 외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첫 마디가 이 한일 관계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이 되는지 그것을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한일 관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서 공동의 협력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서로가 정리하고 해결할 문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역시 한일 미래 세대, 청년 세대를 포함해서 미래 세대가 지향해야 할 어떤 공동의 이익,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질의응답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 이 젠더 갈라치기, 그러니까 이 성별 격차가 뚜렷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통합을 해낼 것인가 이런 질문도 막판에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 역시도 뭐 즉답을 했다기보다는 네. 본인은 뭐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젠더 갈라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점을 분명히 했고, 네. 다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녀 양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집합적인 평등의 문제라기보다는 법과 제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역시 방점은 집합적인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방점을 찍고 앞으로 어떤 그 젠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라는 점, 이런 부분을 시사한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의응답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앞서서 이재명 후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인 이재명 후보에게 오늘 새벽에 위로를 보냈죠. 네, 윤 당선인은 이제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두 후보와의 경쟁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당과의 협치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에는 또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을 또 했죠. 네, 역시 당사에서도 윤석열 당선인 국민 통합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하나입니다.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네, 이 밖에 윤 당선인 소감 중에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민생과 복지를 언급한 거예요. 네, 여의도 당사 이제 특설 무대에서 소감을 얘기를 하면서 네. 민생과 복지 잘 챙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고 민생을 살피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복지를 늘 고민하고 네, 윤 당선인도 국제사회에서의 국격, 또 책임, 자유연대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손석우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